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느 삼촌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누나네 가족들이 자기 조카를 이용하여 자기를 등쳐먹어서 똑같은 수법으로 갚아주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자기 자식 이용하는 거라고 하죠. 바로 우리 누나 내외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짓을 했다면 저 역시 치사한 방법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누나 내외와 치사함 배틀을 벌였고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다소 쪽팔리는 사건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겨서 기분이 좋네요. 먼저 저와 누나, 내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집안은 총 3남매인데요. 누나가 있고 제가 둘째고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막내는 아직 대학원 다니고 있어서 수입은 없습니다. 돈 버는 건 누나 내외와 저쪽입니다. 뭐 누나나 저나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저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누나도 나쁘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누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혼을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닙니다. 매형이 돈을 그다지 못 벌더라고요. 매형이 프리랜서인데 누나와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돈을 잘 벌었다가 그 후부터 계속 내림세라고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특성상 일이 못 되면 정말 수입이 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매형 월 수입이 0원을 찍은 적도 몇 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수가 아니라 일을 하는데 0원이라니 사정이 딱하긴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애도 있는 누나가 힘들어서 저한테 그런 짓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게 한 짓이 용납되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누나와 매형 사이에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올해 7살이고 좀 별난 애입니다. 별나다고 해서 무슨 TV에 나올 정도로 정신 나간 아이는 아니고요. 조금 문제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수준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조카는 자기 부모 말고는 다른 사람은 거의 안 따라요. 우리 부모님도 자기들 손주가 안 따른다고 섭섭해하실 정도지요. 그나마 저는 따릅니다. 조카가 어릴 때 누나와 매형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필 우리 부모님도 편찮으셨고 동생은 마침 해외 유학 때문에 한국에 없었기에 조카 돌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장도 그만두고 반년 정도 조카를 돌본 적이 있습니다. 그땐 조카가 아기였지만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제가 반년 넘게 자기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었으니까요. 암튼 조카는 언제나 저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즈음이었을까요? 언젠가부터 조카가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요구야 뻔하죠. 삼촌 이거 사주세요. 삼촌 저거 사주시면 안 돼요? 삼촌 이것도 갖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런 조카의 말이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니 이 정도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카가 요구할 때마다 가능한 한 들어주었고요. 그런데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물론 하나 사주면 2개 갖고 싶고 2개 사주면 4개 갖고 싶어 하는 게 애들 심리인 건 잘 압니다. 그걸 고려해도 조카가 조르는 게 지나치더라고요. 거기에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조카는 장난감은 좋아해도 전자기기나 옷 같은 것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장난감이 아니라 전자기기나 옷 같은 것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는 아이 잃어버릴 때 쓰는 경보기를 사달라고도 하고요. 또 언제는 자기가 입을 팬티 세트를 사달라고 합니다. 보통 어린애가 경복이나 자기 팬티를 사달라고 삼촌에게 조르지는 않잖아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한 번은 날 잡고 조카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자꾸 삼촌에게 뭘 사달라고 조르느냐고요. 애가 쉽게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입막음을 당한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르고 달래고 한 끝에 간신히 조카의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조카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누나와 매형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가 삼촌이 뭐 잘 사주니까 이거저거 사달라고 말하랬어요. 애가 좀 횡설수설하기는 했지만 들어보니 무슨 일인지 단박에 알 수 있겠더군요. 누나 내외가 저를 이용하여 자기들 양육비를 아끼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자기들이 돈이 부족하면 차라리 양육비 보태달라고 직접 말을 하던가 이렇게 치사하게 양육비를 아끼려고 조카 꾀어서 제게 이거저거 사달라 했다고 생각하니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바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지금 무슨 짓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조카한테 이야기 다 들었거든? 누나랑 매형이 조카 시켜서 나한테 이거저거 사달라고 했다면서? 잠시 말이 없던 누나가 오히려 언성을 높이더군요. 동생이 되어서 조카한테 그 정도도 못해주니? 상대가 누나만 아니었어도 이 시점에서 쌍욕을 마구 날렸을 겁니다. 차마 누나에게 쌍욕을 날리지는 못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한 겁니다. 날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짓을 할까? 이대로면 누나 내외는 물론 조카까지도 저를 우습게 볼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생각 끝에 좋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의논했지요. 엄마도 제 말을 들으시더니 누나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더군요.
엄마의 협조 덕분에 제 계획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누나가 조카를 시켜 제게 빌붙게 했으니 저는 엄마를 통하여 누나를 등쳐먹겠다는 계획이었죠. 엄마 역시 누나 버릇 고쳐줘야 한다는 생각에 제 계획에 동의하셨고요. 그 후로 엄마는 이런저런 명분으로 누나에게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별별 명분을 다 갖다 붙이면서요. 갯돈부터 시작해서 절에 불공 들이는 비용에 집 수리비에 온갖 이유를 다 붙여서 누나의 등골을 빼먹었습니다. 엄마가 핑계댈 게 없다고 하시면 제가 이유를 만들어 가르쳐드리고 했죠. 그렇게 조카에게 뺏긴 돈의 배 이상을 엄마를 통해서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누나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는지 다른 루트를 통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정을 알고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너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누나가 조카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하지? 뭐라고? 그러니까 엄마 이용해서 누나한테 안 갚음했다는 거야? 엄마도 다 동의한 일이야. 누나가 조카 시켜서 거지처럼 구걸이나 하니까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준 것뿐이야. 거지? 야 이 새끼야, 누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그래 거지년아, 네가 조카 시켜서 구걸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누나가 뻔뻔하게 나오니 저도 뻔뻔해지더라고요. 누나가 욕을 하니 저도 욕을 했고요. 어차피 거지 같은 년 수틀리면 의절하면 된다는 생각에 마구 퍼부어 주었습니다. 제가 누나보다 욕을 해도 더 잘했고 까는 것도 더 잘했습니다. 결국 누나가 안 되니까 매형까지 동원하더라고요. 매형도 제게 말로는 안 되니 직접 찾아오더군요. 찾아와서 말다툼하다 저를 먼저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아 매형을 기습해 쓰러뜨리고 좀 밟아주었죠. 제가 전치 4주, 매형이 전치 6주 나왔습니다. 일이 거기까지 가니 누나가 형사고소를 하니 뭐니 하더라고요. 저는 좋을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맞은 게 있으니 쌍방과실로 다 같이 형사 재판받고 전과자 되자고요. 나야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조카는 아빠 전과자 되면 참 좋겠다. 그렇지? 아빠가 전과자라고 학교에 소문나면 조카 생활도 참 편안하겠어. 결국 누나와 매형이 졌습니다. 이 일은 더 말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카와도 인연이 끊어졌고 조카 얼굴 못 본 지도 몇 달이 되었네요.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조카 때문에 손해본 것 이상으로 받아냈으니까요. 언젠가는 화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제대로 복수해 주었다는데 만족하고 이대로 살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카 문제에서 시작되어 결국 누나 내외분과 의절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확실히 가족이나 친척관계라도 때론 연을 끊는 게 더 나을 때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